세상 사람 모두 나를 잊어버리니 천지의 이 한 몸 외로웠구나. 어찌 세상만이 나를 잊었겠나. 형제마저 나를 잊는 것을. 오늘은 아내가 나를 잊고 내일은 내가 나를 잊을 테지. 그 뒤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친한 이도 낯선 이도 모두 없으리. 전시 잊혀짐에 대하여는 잊은 것, 잊길 바라는 것, 그리하여 잊었다 믿은 것들을 우리 앞에 이끌어내 익숙하지만 비표준적인 단어 잊혀짐으로 읽어내고자 합니다. 누구나 기록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숨가쁘게 흘러가는 사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포착하고 기억하려 애쓰지만 이내 태연하게 잊고 또 잊힙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에 크고 작은 무언가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개인적인 방식으로 기록을 수집합니다. 그들은 기억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 잊힌 순간들을 고요하고 촘촘하게 이어갑니다. 박형진 작가의 호두나무 연작은 작가가 재개발 예정지에 홀로 남은 호두나무의 세계에 드나들며 나뭇잎의 색채를 수개월간 기록한 작품입니다. 호두나무의 변화를 격자 속에 색채로 담은 회화작품 April to May와 June to August, 그리고 글로 기록한 호두나무 기록지로 구성됩니다. 박형진 작가는 봄이 아닌 가을, 9월의 새싹이 돋아나는 호두나무를 보고 보통의 시간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자연의 시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색채를 채워나가며 자신이 본 풍경을 기록합니다. 모눈정이처럼 나누어진 그리드는 늘 흐르고 있는 무형의 시간을 일정하게 나누어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호두나무 연작의 그림과 기록지를 번갈아 보면 작품 안에 스며들어 있는 호두나무의 세계와 당시 나무를 관찰했던 작가의 감정, 그날의 날씨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형진 작가는 모든 게 빠르게 흩어져 버리는 현대사회 속에서 오랜 시간과 품을 들여 호두나무의 세계에 드나듭니다. 누군가는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릴 한 그루 호두나무지만 작가의 눈길에 닿아 이토록 아름다운 색채로 담은 호두나무의 기록을 보며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지나치고 있었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홍세진 작가는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통해 세상의 소리를 접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설치작품 회전하는 날개와 회화작품 지저귀는 새를 통해 보여줍니다. 회전하는 날개는 19세기 후반에 고안된 프락시노스코프라는 애니메이션 영사장치의 원리를 활용합니다. 안쪽 원기둥에는 거울이, 바깥쪽 동심원의 벽에는 작가가 페인팅한 새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모터가 회전하면 새가 꼭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 정지한 이미지입니다. 초당 5프레임의 속도로 날갯짓하는 새의 움직임은 초당 24프레임, 30프레임으로 제작되는 현대의 영상에 익숙한 관람객의 눈에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작가가 자신의 손상된 청신경을 통해 듣는 소리를 비유합니다. 홍세진 작가는 어린 시절 보청기를 통해 오직 2개의 채널로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는 48개의 채널의 주파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병원에서 자신의 감각과 인공와우의 신호를 조정하고 일치시키는 매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신체를 경유하여 만나는 세계는 홀로 올곧게 혹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드러내며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만듭니다. 이는 장애와 비장애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나의 감각, 나와 타인의 감각의 틈새를 줄여나가는 과정은 일종의 매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날개는 먼 과거의 기술로 만든 움직임을 통해 청각장애를 가진 작가의 주관적 경험을 드러내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틈새를 알아차리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지저귀는 새에는 홀로 또렷하게 그려진 새와 함께 추상적인 형태와 색채, 붓질이 드러납니다. 그림 안에서 가깝고 먼 것을 나타내는 원근감, 사물이 현실에서 가지는 덩어리감과 같이 사실감을 불어넣는 묘사보다는 2차원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사실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성질을 평면성이라고 부릅니다. 평면성은 홍세진 작가의 2021년 작품부터 조금씩 더 도드라지기 시작합니다. 홍세진 작가는 똑 떨어지는 직선이나 곡선, 도형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는 그런 형태를 온전히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렇듯 그림 속의 추상적인 요소인 선과 면, 도형을 청각장애가 있는 자신에게 온전히 들리지 않는 소리로 비유했습니다. 즉, 홍세진 작가의 회화 작품은 현실의 세계에서는 보거나 느끼기 어려운 추상적인 조형 요소들이 합쳐진 화면이며, 이는 작가가 물감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감각으로 받아들인 주관적인 세상을 재조합한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선우 작가의 A-B 사이드에는 오래된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를 들고 있는 여성의 손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레코더에서는 두 가지의 음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의 A-B 사이드는 레코더에 들어가는 카세트의 앞, 뒷면을 뜻합니다. 박선우 작가는 이 카세트의 앞면에는 1980년대 금성사의 광고를, 뒷면에는 당시 신문에서 발췌하여 작가의 목소리로 녹음한 여성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인터뷰를 집어넣습니다.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1980년대는 박선우 작가의 어머니가 20대 후반이었던 시기이자 한국에서 기술과 경제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당시 금성사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갈 수 있는 유토피아, 즉 테크노피아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기술력과 밝은 미래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광고와는 달리 현실 여성들의 삶은 무척 고단했는데요. 작가는 이렇듯 상반되는 내용의 두 음성을 낡은 카세트 레코더의 리버스 기능을 통해 교차로 재생하며 잊혀지고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또한 박선우 작가는 이 카세트 레코더에 자신의 어머니를 투영해 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의 경력이 단절된 자신의 어머니와 기술이 발전되면서 역할을 잃어버린 카세트 레코더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본 것이죠. 박선우 작가의 A-B 사이드는 거시사에 묻혀 기록되지 않았던 개인의 삶, 특히 여성의 삶에 주목하고 그것을 오래된 기술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또 기록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소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정우 작가의 아카이브, 기계, 자동차, 그리고 도시 연작은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의 구석구석을 기록한 사진 작품입니다.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는 과거 중고차 단지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지만 온라인 거래의 발달과 시설의 낙후로 서울시 도심재생 개발 사업에 지정되었습니다. 정정우 작가는 수개월 동안 장안평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깃든 역사를 살핍니다. 자동차들 사이에 홀로 앉아있는 고양이,
문 앞에서 저마다 거치대 역할을 하는 기름통과 모래주머니, 트럭에 걸린 누군가의 빨래처럼 일상적인 풍경들을 담백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정우 작가의 사진을 보며 하나의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왜 밀려난 도시의 풍경을 기록하고 또 기억해야 할까요? 정정우 작가의 사진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듯 합니다. 밀려날 과거와 기억할 과거는 누가 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떤 가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정정우 작가는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역사가 스며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장안평 중고 부품 거리에 놓인 부속품을 인체의 장기로, 부속품을 다루는 기계공들은 메스를 든 의사로 비유합니다. 하지만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단지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삭제한 뒤에 그 위로 말끔하게 올린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정정우 작가의 사진은 이미 사라짐과 변화가 예고된 풍경을 보여줍니다. 관람객은 정정우 작가의 사진을 통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현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지금 밟고 있는 도시의 땅 아래에는 과연 어떤 과거가 묻혀 있을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과거를 밟고 있을까요? 또 무엇을 지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신미정 작가는 외부의 힘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을 꾸준히 추적하고 또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전쟁, 해방과 같은 거대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던 한국 현대사 속에서 잊힌 개인의 삶에 주목합니다. 추량은 제주도에서 태어나 울산에 정착한 해녀 양순택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13분가량의 영상작품입니다. 양순택 할머니는 울산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해녀로 치열하게 생존하고 정착해야 했던 타지인이자 일제강점기와 광복, 제주 4.3 사건을 직접 겪은 역사의 당사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양순택이라는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삶이 역사 아카이브에 기록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밀려나고 기록되지 못한 삶에 주목하고 자료를 모으고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아카이브 안쪽으로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울산이라는 지역을 떠올리며 보통 드넓은 바다와 높고 웅장한 공업단지를 연상하곤 하지만 이 작품을 마주한 순간부터는 거대한 이미지 뒤에 숨어있던 한 제주 출신 해녀의 삶을 떠올릴 것입니다. 밀려난 존재를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자 하는 시도는 시공간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과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머무르며 살아갈 곳의 지평을 넓히고 더 많은 삶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황규민 작가의 뚫린 벼루와 황시화보 연작은 동양화에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화보는 동양화 그리는 법과 소재, 계보 등을 설명하는 일종의 동양화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보는 동양화에 대한 기록이자 아카이브 그 자체로 화가들은 화보를 따라 그림을 배웁니다. 하지만 황규민 작가는 이런 동양화의 오랜 전통과 화보에 의문을 품습니다. 화단에 흐르는 암묵적이지만 굳건한 전통들을 일방적으로 답습하는 행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자기만의 화보를 만들고자 합니다. 황씨화보의 황씨는 작가 본인이 아닌 작가가 만든 황씨라는 가상인물입니다. 황씨는 그림 감상을 즐기는 미술 애호가로 작가 황규민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
동양화를 배우게 되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황규민은 황 씨가 동양화를 배울 수 있도록 화보, 즉 황씨화보를 제작합니다. 뚫린 벼루 연작은 벼루와 화보에 깃든 전통을 탐색하고 그것을 전복하거나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작가는 하나의 그림을 제1, 2, 3 그림으로 나누어 여러 번 그립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하던 대로 해주세요는 한 남성이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기는 친숙한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제1그림, 즉 원본이자 화보로 삼아 제2, 3그림으로 모방합니다. 이로써 과거의 작품이 아닌 동시대 작가인 황규민이 화보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에 나타난 벼루는 먹을 가는 도구로 예로부터 먹을 가는 행위는 단순히 안료를 만드는 행위를 넘어 일종의 정신적인 수행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황규민 작가는 뚫린 벼루 연작에서 다른 방식을 채택합니다. 벼루에 물을 뿌린 뒤 먹을 스근하게 가는 과정은 생략하고 먹 자체를 갈아버리는 기계를 만들어 그 먹가루로 마지막 제3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작가는 동양화의 전통 그 자체인 화보와 전통적 행위, 또 도구의 의문을 표합니다. 모작의 원본이 되는 화보를 작가가 스스로 제작하되 그 모작까지도 본인이 그림으로써 화보의 위상을 새롭게 세웁니다. 또한 옛 선조들의 작품이 아닌 동시대 작품의 위상을 높여 동양화 작가들이 무작정 전통을 답습하는 대신에 그것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합니다.